그 상담을 해보면은 참 의외로 이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먼저 이 상담을 주신 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나의 타고난 기질,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의 이제 환경적인 요소들, 어떤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이분은 사실 참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고 춤을 추고 운동을 하면서 그거를 여러 가지 상처를 방향 전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시는 거고, 특히 NGO를 하시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신다는 거는 이건 정말 성숙한 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90점이 만점인 시험에서 사실은 지금 85점을 받고 계신데, 본인은 나 100점을 맞아야 돼 하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힘든 것 뿐이지 너무 잘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왜 이거가 지금 이분이 만점에 100점이 아닌 시험이고 90점이 만점인 시험이냐 하면은, 사실 성장 과정에서 이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맞아도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아껴줘야 하는 내 부모가 나를 때린다? 이건 대단한 상처인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때리면은 그것은 부모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죄책감, 자책감, 자기 비난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딱 태어나서 내가 경험한 사람들, 내가 경험하는 사회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은,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자긍심과 더불어서 어머, 세상은 참 살아볼 만하네 하는 어떤 기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신뢰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가 나를 때리면은 과연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자긍심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내 자존감의 상처, 두려움, 불안, 공포, 그 다음에 이제 분노,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한테 남아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상담을 주신 분처럼 내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극복한 사례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그분의 사례를 드는데, 그분도 성장 과정에서 부모한테 방치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사실은 우울감을 알아서 그러니까 아주 그것도 유머러스한데, 자기의 우울감에다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검은 개. 그래서 우울감에 사로잡히면 검은 개가 또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검은 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분은 참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리고 윈스턴 처칠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수 없는 어떤 공허감, 그것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대요. 그럴 때마다 가족들한테 나는 이룬 게 하나 없어. 그럴 때 윈스턴 처칠을 가장 격려해 준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에요. 딸들이 아빠는 정말 대단해.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극복했는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프라 윈프리,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참 의외로 이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이제 부모도 어떻게 하면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는 상태로 부모가 되고, 또 부모도 이제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사실은
그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면 이제 만만한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참 많이 보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점이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가 만나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데 있어서 환경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특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내가 건강하게 만들면은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혹시 아버지의 피가 나한테 유전이 돼서 나도 가정을 이루면은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그 두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버지와 당신은 정말 별개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은 내가 안 좋은 경험을 한 것뿐인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내가 경험한 일 자체보다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힘든 일을 경험은 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그것이 이제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가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한 그 어려운 일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 버팀목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서는 아주 기업의 이제 그 기업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리더인데,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이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직원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은 보통의 리더들은 막 야단을 치는데, 이분은 뭔가 그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만나가지고 야단을 치기 전에 요즘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나? 그러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실은 요즘 아이가 아파요. 부모님이 아파요. 제가 요즘에 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직원들하고 그런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조직원들도 이 리더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일도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처럼 어려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이럴 때 상처받았으니까 남한테는 이런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진솔한 정말 깊은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되게 여기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삶에서 어려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더 지혜로우세요. 우리가 흔히 산전수전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대뇌과학에서 밝혀졌어요. 우리 뇌가 좌뇌와 우뇌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뇌는 주로 지식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우뇌는 감정, 공감, 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지혜를 담당하는 뇌의 부위는 우뇌의 전두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담당하는 뇌의 부위는 이 아주 그냥 쉬운 일을 풀 때는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어려운 일을 풀 때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그 어려운 것을 극복을 하면서 굉장히 지혜로워지신 분인 거죠. 그러니 남들보다 더 앞으로도 지혜롭게 잘 인간관계나 삶을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분이 너무 잘하시는데 그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 뭔가 이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남한테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내가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부자연스럽죠. 하지만 이렇게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셨으니까 그 노력 자체만으로도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런 경우, 특히나 이제 이제 연애를 하고 가족을 이룰 때 내가 제대로 이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 이제 어떤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편견은 편견이고 선입견은 선입견인 것이에요. 그것이 나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는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한 작은 사건의
작은 사건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내 전체는 아닌 것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정말 그 역량이 없으신 분이면 이미 자포자기를 했거나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나 그래서 어떤 그 파괴적인 행동을 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잘 해오셨잖아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 능력이 대단히 우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편견과 선입견에 내가 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은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꾸 감추면 감출수록 그것이 비밀이 되고 더 커지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드러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이런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나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드러내면은 상대는 참 용감하게 잘 극복하셨구나 하고 더 존중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나를 있는 그대로 치유해 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만 바라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 소소하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내가 치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기분 나빠서 나왔을 때도 누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거나 문을 나가는 출입문을 잡아주거나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 이분이 NGO 활동하시고 여러 활동을 하시면서 만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동료, 친구, 그 사람들과의 만남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은 어느덧 그게 치유가 되는데, 사실 그 마음의 상처는요, 몸의 상처보다 치유가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시지 마시고요. 내가 이게 트라우마를 극복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계속해서 내가 노력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과정을 겪어낼 수 있는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존재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제1인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정말 죽고 싶으냐 하면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모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잘 성장시켜 왔다는 자기 존재 의미를 끊임없이 찾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만이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끊임없이 내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나도 제대로 연애를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것은 미래를 건설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미래를 준비하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